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책에는 2차 함수 쪽에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2차 방정식 쪽에 나와 있기도 하고 사실 이 책이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다루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자,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커다란 글씨로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근의 개수. 개수가 몇 개냐? 실근 구하는 거 빼고. 두 번째는 실근의 부호. 자, 세 번째는 실근의 위치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 큰 개념에서 먼저 1번과 2번. 자, 실근의 개수는 뭘 이용해서 알아보면 될까요? 판별식 이용하면 바로 나오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 배운 겁니다. 그냥 판별식 이용하자. 자, 그럼 여기서 배울 건 2번과 3번이에요. 2번과 3번인데 2번보다 3번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해볼게. 두 근이 모두 양수. 이 아래 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하면 중근도 포함한다라고 했죠.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어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냥 두 실근은 중근도 포함이니까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둘 다 양수면 둘이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 아니야?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 이 두 가지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이랑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까지 추가된다라는 게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실근이 모두 음수래. 모두 음수면 일단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되겠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착각할까봐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으면 없으면 중근도 두 실근에 포함이니까 등호 들어가야 돼. 근데 둘 다 예를 들면 실근이 이렇게 음수다. 둘의 합은 당연히 음수겠지. 근데 곱하면 뭐 나오겠니? 양수가 나와야죠. 두 실근이 모두 양수면 합도 양수, 곱도 양수고 두 실근이 모두 음수면 합은 음수고 곱은 양수다. 그리고 판별식은 공통으로 있다. 근데 세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서로 다른 부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특이하니? 뭐가 없지? 판별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왜 판별식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에 관한 조건은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없는 게 두 실근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둘의 합은 음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둘의 합은 양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필요가 없고 오로지 어느 경우에도 둘은 곱하면 음수 나오겠죠. 근데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에서 a분의 c지. 맞아? 자,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릴 테니까 결론 기억하셔야 돼. 만약에 두 실근의 곱이 음수가 나오면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고 이 말은 ac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돼요. 그럼 판별식이 우리가 이거 아니야? 이건데 잘 생각을 해봐. 실수니까 b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죠. 근데 ac가 부호가 다르면 a 곱하기 c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4까지 곱했어. 마이너스 4ac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맞아? 무조건 양수입니다.
A분의 C가 음수면 마이너스 4의 C는 무조건 양수고 0 이상인 수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자동으로 0보다 크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만 메모해 두시면 돼. 얘가 성립하면 판별식은 자동 만족입니다. 자동으로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은 필요 없다라는 거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제가 유형을 쪼개서 할게. 제가 지금 첫 번째 하는 게 실근의 부호를 했고요. 유형이 제가 둘을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유형 138번.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놈의 판별식을 제가 D1이라고 할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 음수가 나와야 되고 이놈의 판별식은 D2라고 하면 짝수니까 1차 관계수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얘도 음수가 나오면 되지. 둘 다 허근이니까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될 테니 사이범위죠.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될 테니 얘도 마찬가지 사이범위가 되겠지. 맞아? 이제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만 구해내면 되잖아. 앞에 거는 마이너스 2초과 6 미만, 뒤에 거는 마이너스 3초과 4 미만. 여기죠? 최종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초가 4 미만이지? 그럼 이 사이에 정수 K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정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더하시면 여기까지 더하면 빵이고 5 나오겠지. 그냥 5. 맞아? 이거 할만하지? 이건 할만하실 것 같고. 자, 이건 뭐 판별식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138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 어? 별로 그닥 많지 않아. 자, 이제 얘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얘는 부호에 관한 문제죠. 부호까지 물어봤으니 판별식만으로는 안 돼요. 근과 계수까지 쓰셔야 돼. 그럼 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첫 번째, 판별식은 0 이상이 나와야 되겠고 서로 다른이란 멘트 없으니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 양수 나와야 되고 곱도 양수가 나와야겠지. 돼? 이건 뭐 전혀 그렇게 새롭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판별식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0 이상 나와야 되니까 K는 일단 2 이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지?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동으로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K-1이죠. 근데 이거 0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겠죠.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렇게. 맞죠? 그럼 1번 제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이걸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그때.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일단 실수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 나와야 되지. 음수 곱하면 양수잖아. 이거 3개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4분의 D 1차 한계수 짝수니까
이게 0 이상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죠. 이번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인데 음수 나오면 되지. 맞니?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그럼 k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되고 얘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근각계수에서 이건데 얘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건 항상 양수 아니야? 계수가 모두 실수인데 실수 제곱하고 2까지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이죠. 그럼 얘랑만 만족하면 되지. 얘는 그림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2분의 1 이상이면 되겠네요. 됩니까? 너무 더운가? 너무 오래 수학을 해서. 자, 3번. 3번은 이제 조건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런 꼴이지. 그럼 이런 식의 특징은 뭘까? 이런 두 근의 특징은? 둘이 더했을 때 빵 나와야 되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일단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이 나와야 되고 두 근의 합은 0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럼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 판별식 필요 없고 얘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했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가지려면. 맞아? 근데 여기다 요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앞에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판별식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은. 맞죠? 자, 그럼 세 번째 해볼게.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a네요. 얘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에서 이거야. 근데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0이 될 때는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 0보다 큰 애 골라내면 되니까 3이죠. 맞아? 4, 4, 5 풀어보시오. 4, 4, 5. 왜? 죽는다 죽어. 어? 점심에 김밥이랑 부대찌개 라면 먹었어. 저녁은 먹을 시간이 없었고. 맛있겠다. 갑자기 롯데리아 치킨이 먹고 싶네. 나는 롯데리아 치킨이 맛있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입맛이 촌스러운가 봐.
나왔어? 4, 4, 5. 뭐 나왔어? 5. 아까 판별식 필요 없는 게 뭐였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만. 자, 이제 워밍업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개 짜증 나는 거 아마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울 거야.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걸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거 지금 다 나가면요. 목요일 날에 할 게 없으니까 이건 좀 모르겠어요. 목요일 날 할 거는 만들면 얼마든지 있죠. 뒤에는 어려운 것밖에 없잖아. 응? 아니야? 와 진짜. 자, 이제 마지막 근의 위치입니다. 실근의 위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국 학년이 올라가면 2차보다 더 높은 차수의 함수도 다르겠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함수도 다를 거예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 2차 방정식은 참 좋은 도구가 있어요. 판별식이라는.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실근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알기 때문에 부호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함수가, 모든 함수가 판별식 같은 게 있진 않겠지. 그럼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더 고차원적인 방법도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가 고차원이라고 보시면 돼. 실근의 위치는 그래프 그리셔야 돼. 그래프만 봐도 보통 암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는 문제에서는 명확해요. 뭐 실근이 2개다, 혹은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이게 아니라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실근이 1보다 모두 작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순서가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관계식을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 너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세 가지를 외워. 세 글자. 파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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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남축. 어감이 아름답지 않니? 파남축. 한판축으로 외우던가 그럼. 파남축이 왠지 뭘 나타내는 걸까? 판별식. 벌레. 그거는 파남충 아닐까? 축입니다. 축. 벌레 충자는 충이 이응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설마 수업 시간에 파남충 그런 말은 안 쓰겠지. 엄마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자, 판별식이고 함은 뭘까요? 함수가. 좋아. 추정을 잘하고 있어. 왠지 축은 뭘 것 같아? 중심축이라는 표현은 비슷한데 그냥 축구는 아니겠지. 좀 이쁘게 대칭축.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냐? 근의 위치에 관해서 문제에 물어봤어. 그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판함축이라고.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 세 개만 구하면 되냐? 또 그게 아니야. 세 개가 필요 없을 때도 있고, 한 개만 필요할 때도 있고, 두 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세 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로서는 한 개가 있는 단원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팁을 좀 드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함수값이에요. 보통 얘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오케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방정식을 데려와도 우리가 굳이 2차 방정식 이렇게 두고 풀진 않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이 2차 함수와 x축 구하는 식이라고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럼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볼게. 여기 나온 것처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p보다 크다.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잘 이해를 해봐. 자, 그럼 이 방정식은 이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 차의 개수는 일단 양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 p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p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판함축을 보셔야 된다고. 첫 번째,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니 지금? 없어요.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중근도 포함이니까 접해도 상관없어. 그럼 판별식은 일단 0보다 같거나 커야 될 거야.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알파 베타가 이렇게 위치하면 돼요. 그럼 일단 두 번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 p에서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커야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큽니다. 말이 안 되지. 둘 근 다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그럼 이게 두 번째고, 아니 그럼 선생님 두 개만 만족하면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p에서 함수값이 양수고 x축이랑 두 번 만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그럼 얘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거죠. 작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축이 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p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 완전 노답이고, 제가 지금 첫 번째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서로 다른이란 멘트가 없으니까 판별식. 그 다음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p에서의 함수값은 양수. 근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대칭축은 p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함판축 아니니? 아니. 판함축 아니니? 판함축. 왜 그래?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끝날 시간 돼서 좋아? 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대요. 그럼 두 번 만나야 돼. 만나야 되고 fp는 양수 맞는데 이번엔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죠. 첫 번째랑 판함축이야 기본적으로. 그지 지연아? 이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p랑 q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날 조건을 생각하자고. 책 보지 말고. 그러면 일단 두 번 만나야 돼요. 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fp, fq가 모두 양수 나와야 되지. 얘는 조건이 더 많네. 그 다음에 아니 선생님 이거면 끝 아니? 이거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도 두 번 만나고 fp, fq 양수지만 두 근이 pq 사이에 있지 않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대칭축이 어디랑 어디 사이? 오 잘한다. 이렇게 있으면 되죠.
맞아? 자,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1, 2, 3번 유형이랑 지금 여기 얘랑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구분하는 요령을 써드릴게. 나중엔 자연스러우실 거야. 나중엔 자연스러울 텐데 얘는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두근 사이에 수가 주어진 경우고요. 얘는 잘 보면 여기서 x축과의 교점, 두근 사이에 무언가 숫자가 주어진 게 아니라 두근의 바깥쪽에 있지. 이것도 두근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 2, 3번 유형은 두근 사이에 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요. 사이에 수에 관한 조건이 없는 경우. 참 말로 쓸래니 어렵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근은 x축과의 교점 말하는 거야. 처음부터 한번 볼까? 여기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인데 두근 사이에 피 없습니다. 얘도 알파 베타인데 둘 사이에 피 없습니다. 알파 베타인데 둘 사이에 PQ 아무것도 없지. 얘만 달라요. 두근 사이에 이렇게 있지. 맞아? 그럼 제가 함수값에 네모를 쳤는데 이때는 함수값만 있으면 돼. 판함축이 아니라 함만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조건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이렇게 만나도 되고 이렇게 만나도 되고 이렇게 만나도 되죠. 그럼 다 두근 사이에 P가 있지. 즉 P에서 함수값이 음수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 아마도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데 설명을 일단 드렸고 이거는 모든 반 구분 없이 다 어려워합니다. 당신들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고 이걸 적응하는데 1년도 넘게 걸릴 거야 사실. 왜냐면 앞으로는 계속 볼 거거든. 비슷한 문제를. 3학년들도 잘 못합니다. 이거 아직도. 3학년들은 뭐 사실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못하기도 하는데 자 140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갑시다. 딱 유형 2개만 하면 돼요. 오늘 거의 다 끝났으니까 힘들지만 잘 보시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걸 딱 보고 위치네 그래프로 풀어야겠네 라는 감을 먼저 잡으셔야 돼. 그러면 제가 왼쪽에 있는 식을 모조리 fx라고 할게. 요걸. 그럼 얘는 fx랑 x축과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조건에 맞게 그림 그리라고. 조건에 맞게. 자, 지금 1번 하는 겁니다. 그럼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게 두근이야. 이 2차 방정식에. 내가 구하지는 못하겠으나 그럼 두근 사이에 수가 있니? 없지. 없으면 파남축 다 써야 된다고. 귀찮겠지만. 그럼 첫 번째, 일단 두 번 만나야 돼. 판별식은 0 이상이죠. 자, 짝수니까 절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함수값. 어디에서야 함수값 봐야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뭐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양수.
자, 이게 두 번째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칭축은 어딜까요? K지.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겠지. 더럽게 복잡하지? 이걸 다 만족시켜야만 이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야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등한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제가 한번 수직선에서 구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7 이상, 이하이거나 2 이상. 두 번째는 K가 5보다 작다.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밖에 없지. 2 이상 5 미만 나오겠네. 이거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예비 고일은 거의 없어요. 자, 진짜 어려운 거 하는 겁니다. 자, 1번 해봤고 제가. 머리 아프지? 벌써. 2번 재방송이야. 저 2차 함수를 그렸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 2차 방정식이. 그러면 두 근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죠. 자, 두 근 사이에 뭐 숫자가 있습니까? 없어. 그럼 파남축 다 쓰라고. 일단 두 번 만나야 돼요. 그럼 판별식 4분의 D 1차 한계수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이게 0 이상 나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함수값 어디서 함수값? 1 F1 자, 두 번째는 얘를 새로운 함수를 제가 fx로 지정을 해야겠죠. F1이면 x에다 1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1 얘가 양수. 자, 그럼 K는 뭐보다 작으면 돼? 8보다 작다 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 대칭축은 좀 쉽지 않아? 얼마야? K-5 K-1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죠. 이쪽. 자, 그러면 이제 공통되게 만족시키는 범위를 제가 구해보면 이게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여기밖에 없죠. 다 만족시키려면. 됐습니까? 어려울걸?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시오. 446. 네. 나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후클이 있잖아. No. 진짜 너무 어려워. 이따 일단 적절히 봐서 446부터 먼저 풀어보시오.
나왔니? 나왔는데 거의 완전 뭐로 나오는데? K는 모르겠어요. 거죠. 엥? K5보다 오. 좋다. 일단 저는 관계식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실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차 함수가.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려면 대칭축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1-k지? 이거 3개 만족시키는 범위 구해 주시면 5 이상 나와요. 이 D는 계산이야. 이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단원의 메인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까먹기 전에 바로 오늘 조금 쉬었다가 후크할 때 바로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냥 휘발성으로 바로바로 잊혀지기 때문에 자, 요게 가장 큰 산이고 141번은 조금 더 쉬울 거야. 유형 141은 마지막 유형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살아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 근의 위치인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을 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사이에 1이 있으면 되죠. 이걸 fx라고 했을 때 그럼 fx랑 x축과의 교점을 구했는데 1, 2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 거지. 그럼 뭐만 보면 된다고? 함수값 하나만 보면 된다고. 함수값이 아주 심플해. 이렇게만 그려지면 되잖아.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상관없습니다. 1에서 함수값만 무조건 음수 나오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다시 올라가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1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나는 F1 음수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내림차순 정리하면 인수분해 되죠. 자, 1초과 2 미만 조건이 있을 때가 훨씬 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쉽게 보셔야 되고 여기는 뭐 대부분 이렇게 풀면 풀린다라는 거고. 자, 이제 2번.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두 근이. 그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니? 없지. 그럼 뭐 쓰라고? 파남축. 다 써야 되지. 두 근 사이에 아무 힌트가 없을 때. 자, 그럼 얘도 또 fx라고 둡시다. 좌변을. 그럼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 자,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함수값은 뭘 보면 될까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도 봐야 되지? 1에서도 봐야겠지? 그럼 제가 F1을 먼저 구해볼게. 얘도 양수해야 되고 F-1 얘도 양수해야 되고 근데 얘는 항상 성립이죠. 1은 0보다 항상 크니까 이쪽은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게 함수값. 세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지금 저기서 뭡니까?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k가 이 사이에 있으면 되지. 여기가. 자,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첫 번째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함수값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대칭축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마이너스 1이면 얘보다 작지.
자, 셋 다 만족시키는 거 이거밖에 없지. 마이너스 4분의 1 초과 0 이하. 연립 부등식도 잘해야 되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여러 가지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 일단 우리 목요일까지 과제는 다 말씀